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건복입니다. 지난 58년간 허리와 무릎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5년, 개인병원에서 23년을 보내며 3만 7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의사였을 때는 주사와 수술만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첨단 장비와 비싼 약물이야말로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료는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에 있다는 것을요. 요즘 병원들을 보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주사부터 놓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MRI부터 찍어요. 한번 검사하는데 수십만 원, 주사 한 번에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통증, 특히 50대 이후에 찾아오는 퇴행성 통증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이런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체념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는 매달 병원비로 30만 원씩 쓰면서도 나아지지 않아 절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의료진들조차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나아버리면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83세입니다. 돈보다는 양심이 더 소중한 나이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세 곳의 비밀 포인트는 제가 수십 년간 극소수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리던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휠체어에서 벗어난 분도 있고 수술을 취소한 분도 있어요. 매일 밤 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복잡한 운동도 비싼 도구도 남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두 손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나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왜 발가락을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발가락 사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 균형의 핵심입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논문이 있어요. 발가락 사이 심부 근육과 인대를 체계적으로 자극하면 척추 기립근의 긴장이 평균 43% 감소하고 뼈추부 압박력이 31%까지 줄어든다는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발은 정말 신비로운 구조물입니다.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인대와 힘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작은 공간에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정교한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죠. 특히 발가락 사이에는 족저근막과 연결된 깊은 근육들이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신발입니다. 하루 종일 꽉 끼는 신발 속에 갇혀 있으니 발가락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마치 손가락을 하루 종일 주먹 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발가락 사이 근육들이 굳어지고 이 긴장이 종아리를 거쳐 허벅지, 골반, 허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프신가요? 오래 걸으면 발등이 저리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밤에 누워 있을 때 종아리나 허벅지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이
발가락 사이 근육의 경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일본 도쿄대학 정형외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발가락 사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무려 62%나 낮았다고 해요. 또한 허리 디스크 재발률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럼 실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발가락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서로 붙어 있거나 겹쳐 있지는 않나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검지손가락을 깊숙이 넣어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아프지 않을 정도로 발가락들을 벌려줍니다. 30초간 유지한 후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 셋째와 넷째 발가락 사이,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각 발가락 사이를 30초씩 총 2분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어요. 특히 오래 굳어있던 근육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아픔이 시원함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호입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발가락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하시고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너무 급하게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인대가 다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를 풀어주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발이 가벼워지고 걸을 때 균형감이 좋아지며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들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진짜 핵심은 두 번째 포인트에 있거든요. 이제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찾아 떠나볼까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엉덩이 옆구리, 의학적으로는 대전자부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엉덩이를 만지라고 하느냐고 의아해하실 텐데 이곳이야말로 허리 통증의 진짜 범인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2021년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요통으로 고생하는 환자 2,300명을 정밀 검사한 결과 무려 87%에서 중둔근과 소둔근의 심각한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93%가 자신의 엉덩이 근육 문제를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엉덩이 옆구리에 있는 중둔근과 소둔근은 우리 몸의 핵심 안정화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고 척추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합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이 근육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고 짧아집니다.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져 디스크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중둔근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요추, 디스크 압력이 평소의 300%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엉덩이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시면 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지실 거예요. 그 주변 근육들이 어떤가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눌러보면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도 체크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바로 펴기 힘드신가요? 한쪽 다리로 서서 양말을 신기 어려우신가요? 밤에 옆으로 누워 잘 때 엉덩이가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 옆쪽에서 뭔가 당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증상들이 엉덩이 옆구리 근육들의 기능 저하와 연관되어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독일 뮌헨 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 엉덩이 옆구리 마사지를 꾸준히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허리 수술률이 78%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통증 점수도 평균 65% 개선되었어요.
그럼 정확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침대나 바닥에 옆으로 누우세요. 아픈 쪽이 위로 오도록 하는 게 좋아요. 엉덩이 옆구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를 찾으세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주먹 크기 정도의 범위가 마사지 구역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그 뼈 주변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점차 시원해질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하되 한 곳에 최소 30초 이상 머물러 주세요. 위아래로 앞뒤로 골고루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압력과 방향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오히려 더 긴장할 수 있어요. 적당한 압력으로 근육 섬유 방향을 따라 마사지해 주세요. 숨을 깊게 내쉴 때 압력을 가하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71세 박정숙님의 이야기예요. 정숙님은 18년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대형 병원 5곳을 전전하며 주사도 수십 번 맞고 물리치료도 수백 번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정숙님이 제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허리를 완전히 펴지 못하고 30도 정도 구부린 채로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셨거든요. 표정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정말 폐인이 된 것 같아요. 집안일도 못하고 손자들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문진을 자세히 해보니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가장 아프다고 하셨어요. 밤에도 통증 때문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허리보다 엉덩이 옆구리를 먼저 검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양쪽 모두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정숙님께 허리 문제의 진짜 원인은 엉덩이에 있다고 설명드리고 매일 밤 엉덩이 옆구리 마사지를 해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의아해하셨죠. 선생님, 제가 허리가 아픈데 왜 엉덩이를 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정숙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밤 빼먹지 않고 마사지를 하셨대요. 척추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허리가 훨씬 편하게 느껴진 거예요. 정숙님이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엔 일어날 때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아팠는데 그날은 훨씬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 정숙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거의 반듯하게 펴고 걸으시더군요. 표정도 환해지셨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18년간 고생했던 허리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정숙님이 선생님, 어제 처음으로 손자를 업어봤어요. 10년 만에요. 라고 기뻐하시더군요. 지금도 정숙님은 매일 밤 엉덩이 옆구리 마사지를 빼먹지 않고 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가르쳐드리기도 하신다고 해요. 정숙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때로는 아픈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까지 함께 해야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마지막 열쇠를 찾아가 볼까요? 세 번째 챕터 목 뒤, 움푹한 곳, 마이너스 상하체를 잇는 마법의 스위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포인트는 목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 한의학에서 대추혈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픈데 목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텐데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정교한 사슬과 같아서 이곳이야말로 상체와 하체를 잇는 마법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202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획기적인 연구가 있어요.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즉 목과 등이 만나는 지점의 근육 긴장도와 요추부 통증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부위의 근육 긴장이 해소되면 허리 통증이 평균 57% 감소하고 무릎 통증도 42%나 줄어든다는 결과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위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승모근, 능형근, 척추기립근,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다혈근까지. 이 근육들은 머리를 받쳐주고 어깨의 위치를 잡아주며 척추 전체의 정렬을 관장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앞으로 빼고 어깨를 앞으로 말아요. 이런 자세를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러면 목 뒤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이 척추를 따라 허리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목 뒤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또한 허리 디스크 재발률도 3배나 높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목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고개를 뒤로 젖힐 때 목 뒤가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돌아가지 않아 고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깨에 담이 자주 결리시나요? 이런 증상들도 체크해 보세요. 목을 좌우로 돌릴 때 한쪽이 잘 안 돌아가시나요?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시나요? 손목이나 팔꿈치가 자주 저리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이 목 뒤 근육의 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럼 정확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서서 목을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목과 등이 만나는 부분에 뼈가 크게 툭 튀어나온 곳이 보이실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제칠경추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그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대추혈이에요. 이 부위를 찾으셨으면 중지와 약지 두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지만 점차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마사지할 때 호흡을 깊게 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볍게, 내쉴 때 조금 더 압력을 가하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또한 마사지 전후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특별히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이 부위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깊게 누르시면 안 돼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만 해주세요. 목에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마사지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는 목을 갑자기 돌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세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움직임은 오히려 부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순서대로 해주시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된 이완이 엉덩이, 옆구리를 거쳐 목 뒤까지 이어지면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온몸의 긴장이 풀려나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이 방법의 진짜 위력을 보여드리겠어요. 이 방법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기조차 아직도 벅찬 경험이지만 여러분을 위해 용기를 내어 털어놓겠어요. 사실 저도 70대 중반까지는 만성 허리 통증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생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환자를 보다 보니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19년 겨울, 정확히는 12월 3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늦게까지 진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간호사들이 부축해서 겨우 응급실로 갔는데 엑스레이와 MRI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고
척추관까지 좁아져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그동안 환자들에게 보여주던 최악의 사례와 똑같았어요. 응급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고 정형외과 과장인 제 후배는 선생님, 이 정도면 수술 말고는 답이 없어요. 미루시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해놓고 정작 제가 받기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 나이였어요. 당시 77세였는데 전신마취 수술을 받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았죠. 심장도 좋지 않았고 당뇨도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계속 주저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제가 그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주던 이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단순한 마사지가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저는 매일 밤 이 방법들을 종교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아내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혼자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발가락 사이를 만질 때마다 허리로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고 엉덩이 옆구리는 돌덩이처럼 딱딱했거든요. 척추는 지옥 같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죠. 가족들은 그만하고 수술 받으라고 계속 권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의사로서의 호기심과 환자로서의 간절함이 저를 붙잡았어요. 놀라운 변화는 정확히 2주째 수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평소보다 허리가 조금 덜 뻣뻣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착각인가 싶었지만 며칠 더 지나니 확실히 다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소리가 나던 게 정도로 줄어들었죠.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4시간 연속으로 앉아 있어도 견딜만해진 거예요. 물론 아직 아팠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2달째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동료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김 선생,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하다라며 놀라워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3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차 다시 MRI를 찍었는데 담당 영상의학과 교수가 기겁을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분명히 3달 전에는 심하게 돌출되어 있던 디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있네요. 척추관 협착도 개선되었고요. 그 교수는 제게 혹시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줄기세포 주사라도 맞으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아니요. 그냥 집에서 마사지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 간단한 방법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지 말이에요. 의학책에서 배운 이론이 제 몸에서 실제로 증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83세가 되었지만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가요. 또래 친구들이 건복이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아내의 변화예요. 제가 이 방법들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따라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5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3개월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께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58년 임상 경험과 생사를 오가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발견한 3가지 생명의 포인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옆구리를 거쳐 목 뒤까지 이 3곳을 매일 밤 단 3분씩만 관리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사이 마사지는 온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초 작업입니다. 우리 몸의 토대가 되는 발부터 바로 잡아야 해요. 두 번째, 엉덩이 옆구리는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줍니다. 여기가 바로 현대인 통증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목 뒤 대추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마법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꾸준히 해주시면 반드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과 제 자신의 경험이 모두 이것을 증명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들이 갑자기 자극을 받으니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째부터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싼 병원비나 복잡한 수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와요.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더 아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증상만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진통제로 통증을 없애고 주사로 염증을 줄이고 수술로 문제 부위를 제거하죠. 하지만 이런 치료들은 모두 일시적이에요. 진짜 치료는 우리 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거든요. 제가 77세의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넘어갔죠. 바쁘다는 핑계로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방치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작은 무시들이 쌓여서 큰 병이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아픈 곳을 감싸주고 토닥여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83년을 살아오면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 몸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들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의 아픈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께는 더욱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건강한 사회는 서로 돌봐주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통증 없는 하루하루가 여러분께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라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분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